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산당 선언은 칼 마르크스와 프레드리 엥겔스가 공동으로 쓴 써서 발표한 선언문으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848년 2월 런던에서 독일어로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 공식과 발생 과정, 자본주의적 착취 본질, 자본주의가 지닌 모순,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설명은 마르크스 인류 역사의 전체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에 입각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경제적 피착취 계획과 착취 계획 간의 대립 및 투쟁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런 갈등은 파괴적인 측면도 전이지만 사회의 발전의 동력이기도 하다는 역사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 근대사회의 지배 계획인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세운 사회를 건설할 필요성과 그것을 위한 혁명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생전에 공산당 이런 조직이 존재한 적은 없음에도 처음에는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1872년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으로 이름을 바꿔 출판하였습니다. 갈수록 사회운동이 단일히 조직화된 집단보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보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한 고연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유령의 그 외인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교황과 황제, 메테르니히와 기조 프랑스의 거침파 독일의 비밀 경찰이 이 유령을 사냥하라고 신상 동맹을 맺었다.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지배 계급들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이룬 것이라는 서슬뿐이다. 얻은 것은 전세계다. 앞으로의 당기서 만국의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라는 구절을 이 선언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도 알 정도로 유명하다. 하나의 유령에 의해서 유럽을 피하고 있다. 그 유령 공산주의다. 라는 어구로 유명하다. 공산당 선언의 첫 구절이다. 주요의 내용은 공산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급투쟁의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가볍지 않게 쉽게 요약했으며, 그 이후로는 공산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당대의 다른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공산주의 원칙 등을 소개하였다. 그의 저서 중 가장 얇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모든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다. 부르주아지는 적나라한 이해관계, 무정한 현금지불 이외의 인간들 사이에 되는 어떤 관계도 남겨놓지 않았다. 부르주아지는 인간의 존엄을 교환가치로 녹여버렸다. 인간이 자유를 단 하나의 파렴치한 상가리 자유로 대체하였다. 부르주아 계급은 가족관계 주체가 감상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순자의 금전관계로 만들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자유는 상거래의 자유, 판매와 구매의 자유뿐이다. 부르주아지가 분권제를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무기가 이제 그 자신을 겨누게 되었다. 그 무기를 휘두른 노동자 계급을 낳았다.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는 노선에 비례해서 노동자 계급의 계급 의식도 성장한다. 노동자는 분업과 기하로 말미암아 이제 단순한 도구나 부품이 되었다. 매시간 감락을 걸리자 사용주 부르주아 그리고 그 국가의 노예가 되었다. 부르주아지가 싫든 좋든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산업의 발달은 노동자를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연합을 통해 그들을 혁명 세력을 만든다. 이라이의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꾼들을 양성해낸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몰락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필요할 수 없다. 이제까지 소유를 폐지하는 것이 공산주의가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 혁명사 부르주아는 봉건적 소유제를 완전히 폐지시켰다.
그리고 부르지아지는 생산수단을 독점했다 해서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박다른 것은 부르주아지다. 대다수의 노동자 계급은 노동하고도 소유하지 못했고 부르주아지는 노동하지 않고도 소유했기 때문에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누구에게도 생산물을 취득할 힘을 빼앗지 않으며 다만 이런 취득을 통해 타인의 노동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힘을 박탈할 뿐이다. 사적 소유를 절폐하면 그 순간 사회는 게으름이 만연할 거란 비난한다. 그렇다면 진정의 부르주아체제는 일순간에 몰락했어야 했다. 대다수는 소유하지 못하니까 당신들의 법과 사상은 부르주아의 생산체제와 소유관계의 부산물이고 지배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이 국가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그 자신이 인적적이다. 한 시대의 지배 사상은 늘 지배 계급의 사상이다. 노동 계급 혁명을 책거는 노동 계급의 지배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사회의 생산 수단을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수중에 귀속시킨다.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획득한다면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일의 자유로 발전의 적국이 되는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모든 나라 민주주의 정당들이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는 자신들의 목적이 기저의 모든 사회 질서를 통력으로 정복해야만 달성될 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 계급으로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 불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이룰 것이라고는 족쇄뿐이고 그들이 얻는 것은 전 세계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에 단결하라.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 책은 노동자가 이룰 것은 전제를 하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에 흥미가 없거나 책 읽기와 담을 사탕을 없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당대의 다른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은 그들이 이제는 대부분 잊혀졌기 때문에 읽어도 별로 재미가 없다. 쉽다고 했지만 그건 자본론이나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 등에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사실 번역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마르크스 읽기 피곤한 문체로 글을 쓴 것 같다. 마르크스가 읽기 피곤한 문체로 글을 썼다. 마르크스가 저서들 자체가 해당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문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만화의 기짝이었다. 그리고 마르크스 서적은 방대한 철학적 사유를 토대로 엄청난 사양의 민문학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단점이다. 이 선언은 당시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소개했었던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조직의 결의였다. 1847년에 작성이 결성됐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선언에서의 혁명이 머지않지 않았다고 전명한 것이 1년도 되지 않아 접종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새로운 성장과 노동자 계급이 혁명에 큰 역할을 했다. 다만 틀린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적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큰 50년을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것도 그의 예상한 자본주의 정점에 도달했던 서유럽권이 아닌 당시 낙후됐던 러시아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공산당 선에서 밝히고 있는 공산주의 목적은 사적 소유 철폐를 통한 계급 철폐이다. 유럽에서 한정하여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사물을 소유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계급적 속성을 지니기 어렵다. 한 마을에 같이 사는 바지 쟁기를 소유하고 마사가 삽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은 농단하는 그들의 계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산업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공장적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사이에서 공장의 소유 그 자체가 사람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는 유인된다. 계급의 차이가 생산수단의 소유에 의해 발생하므로 생산수단의 소유를 금지하면 계급 차이도 사라진다. 모든 계급을 없앤 평등사회의 건설이 공산당 선언에서 밝히는 공산주의 목표이다. 공산당 선언의 주장을 수행할 경우 계급 차이는 사라질 수 없다. 공산당 선언의 주장대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계급 차이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소유를 통해 계급 차이를 만드는 방법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만 있는가? 정치권력의 소유 여부 역시 계급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공산당원이 저와 공산당원이 아닌 자의 계급 차이는 실제 존재했다. 공산당 선언 안에서는 민중에 의한 지배 등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 권력의 소유에 의한 계급 차이 발생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공산당 선언은 권력의 소유에 의한 계급 차이 발생을 암시한다. 권력의 소유에 의한 계급 차이는 공산당 선언에 곳곳에서 암시되어 있다. 한여일의 공산당 선언의 가장 이전 말미에는 선진적인 나라에 적용할 정책들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모든 망명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망명자와 반역자로 규정한 권력은 누가 장악하는가? 누군가는 권력을 장악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권력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나? 아니 그 권력 장악한 자와 그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자 사이에 계급 차이가 발생한다. 100년이 지난 자유와 판정의 역사가 오래돼서 인터넷에 한국어로 번역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3년 6월 첫 판본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됐다. 1850년 영문판이 출판됐다. 이 책의 행방은 묘연하다. 1860년 때쯤 되면 통일해서 책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라졌으며 1905년 재출간 전까지 약 2,000권이 존재했다고 한다. 장시복과 이진영이 공전 논문인 한국에서의 공산당 선언의 수용과 번역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것은 1904년 고토쿠 수수이와 사카이 토시히크가 3일을 모의 영어판을 중략한 한문고의 일본어판이라고 한다. 한국어 처음 번역된 것은 1921년이로 같은 해 동시에 세계 판본에 나왔다. 중개세의 한인공산당 출판위원회도 여운형이 영어판을 중략한 것이다. 한국에서 조선공산당이 상수한 일본어판 중략한 것이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한인공산당에서 러시아판을 중략한 것 세 가지라고 하며 세 판본 모두 책에 소실되었다. 원문을 살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반공주의 국시에 따라서 옳다고는 금서로 지정되었다가 민주화 이후 자유롭게 출판과 열람이 가능해졌기에 맞는 번역본들이 시중에 돌고 있다고 한다. 이선 마르크스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보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